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2019년 6월 7일 불금 저녁입니다. 꽤 늦게 좀 시작하고 있는데 거의 10시가 다 돼가요. 지금 9시 뭐 40분이 넘는 시간인데요. 하여튼 오늘은 저희가 좀 또 간만에 구로구청에 와서 데이터 시각화라는 주제로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눴고 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더 나누려고 합니다. 데이터 시각화라는 게 별로 어렵지 않은 주제이기도 하고 또 곰곰이 생각해보면 또 재밌는 주제, 어려울 수도 있고 하는 주제인데요. 먼저 데이터 시각화를 오늘 어떤 관점으로 좀 이야기하면 좋을지, 즉 데이터 시각화는 무엇이다 라는 식으로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데이터 시각화라는 거는 사실 현황판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모든 정보를 현황으로 볼 수 있게 하는 대시보드와 같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또 다른 분들도 말씀. 데이터라는 건 이제 사용자 니즈를 파악하고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제 분리수거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로 데이터들을 목적에 맞게 이제 정리를 하는, 예쁘게 만드는 하나의 UX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좀 더 부가적으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가 시각하면 우리 보통 인포그래픽스라고 많이 이렇게 들어보셨잖아요. 어떤 정보들을 보기 편하게 쉽게 보여주는 인포그래픽스가 있는데 오늘은 좀 더 거기서 의미를 더 본다라면 보통 요즘에 IoT 디바이스에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많이 추출이 되면 그걸 또 요즘에 디지털 트윈이라고 그러나요? 일종의 그 가상의 시뮬레이터 공간상에서 정보들을 쉽게 보고 어떤 그걸 컨트롤하는 데서 의사결정 쉽게 해주는 그런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또 그걸 이제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뭔가 정보를 잘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요즘에 좀 더 연계되는 기술들이 발전해 가면서 이런 데이터 시각화라는 게 더욱더 의미 있어지는 시기여서 오늘 좀 주를 잡았고 이런 관점으로 데이터 시각화를 이해를 하고 좀 말씀을 쭉 더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몇 가지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 데이터 시각화하면 그러면 추가적으로 떠오르는 키워드들 어떤 좀 재밌는 키워드들이 있을까요? 데이터 시각화를 생각하면 아까 앞에 정의를 말씀하셨지만 저는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도 기존의 인포그래픽이 약간 2D 이미지를 보여준다면 데이터 시각화는 시간이 들어가서 어떤 동적 이미지, 3D 이미지 같은 모습을 보여줘서 실제로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과정을 사람이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이 납니다. 예. 다른 데이터 시각화는 이제 앞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어떤 의사결정하는데 아주 용이할 것 같아서 광고나 마케팅이나 이런 데서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현재를 기준으로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진행될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 마케팅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되죠. 네. 그러면 이제 몇 가지 활용하는 쪽도 말씀 주시고 했는데 그럼 데이터 시각화라는 게 아까 정의도 좀 해주시고 했는데 먼저 한번 특징이라는 내용으로 좀 국한해가지고 데이터 시각화는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겠다라고 한번 좀 몇 가지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데이터 시각화는 어떤 좀 특징들이 있을까요? 사용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쉽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방금 말씀한 것처럼 데이터 시각화는 특징이 첫 번째도 쉬워야 되고 두 번째도 간단해야 되고 사람이 인식하기가 누구나 봐도 다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심플해야 된다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연계가 돼서 돈을 벌 수 있어야 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능화로 이제 바꿀 수 있어야 하고 목적에 따라서 이제 활용이 다르긴 한데 사용자 맞춤형으로 시각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긴 맞아. 쉽다라는 했는데 쉽다라는 거는 그 사용자에 따라서 전문가냐, 또 일반 사용자냐, 또 어떤 목적에 따라서 그걸 받아들이는 사용자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맞춤형으로 시각화를 좀 구성을 해서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데이터 시각화가 이제 향후는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 실시간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어떤 탐색하면서 패턴이나 이런 캐릭터 또는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사용자에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제공되어지지 않을까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좀 이 데이터 시각화의 특징이 공간하고 좀 융합된 개념의 새로운 용어들이 좀 많이 서비스가 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도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런 또 그 데이터 시각화가 이제 어떤 도시 환경이나 라이프 스타일의 어떤 동적인 디자인으로서도 많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뭐 특징이나 뭐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시각화가 결국 이제 활용이 된다고 했을 때뭐 고객이나 또 사용자 입장에서 어떤 가치를 느끼거나 또는 제공해 줄 수 있을지 어떤 가치들이 있을까요? 뭐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렵게만 생각했던 이런 데이터들을 쉽게 어떤 공감할 수 있는 하나의 시각적인 정보 데이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식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하시는 중에 생각나는 게 그 데이터 시각화가 성과처럼 의사결정을 돕게 하는데 근데 그게 워낙 쉽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어떤 토론이나 어떤 간에 협의를 해야 될 때 그 서로를 이해하기 쉽게 주제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데이터를 보여줌으로 해서 같이 그 의견에 맞출 수 있는 설득할 수 있는 큰 도구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회의할 때 막 숫자만 띄워놓으면 그걸 회의 참석하시는 분이 다 다르게 이해를 하시는데 뭔가 시각화된 정보를 보여주면 쉽게 이해를 하고 커뮤니케이션도 원활해지고 결국은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직 내에서 이런 것도 잘 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조직의 새로운 윤활유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예. 어떻게 보면. 예. 왜냐면 그 실무자들 한참 이해를 한 다음에 또 이게 또 의사결정하는 분들은 올렸는데 의사결정분들은 이제 갑자기 그런 내부 검토창을 올려봤을 때 빨리 보고 이해를 하려면 뭔가 시각화를 잘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무자와 또 이게 그 의사결정자들 간의 그런 괴리를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습 효과도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쵸, 새로운 것들을 내용들을 이해하기 훨씬 용이해지죠. 그 말씀하니까 이 데이터 시각화가 예전에는 옛날에는 없었는데 왜 지금 있어야 될까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이거 생각하기에는 아까 빅데이터가 있잖아요. 옛날에 데이터 수집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데이터를 일일이 다 타이핑 쳐서 뭐 수집하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아지고 그 복잡한 데이터의 복잡성이 증가하니까 더욱 증가하니까 그걸 더 심플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보여줘야 된다는 게 관점에서 이 데이터 시각화가 더 가치를 발휘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기업항에서는 빅데이터보다는 좀 심플 데이터를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한 데이터가 만들어지는데 뭐 현재 지금 주어지는 뭐 여러 가지 툴들, 아까 말씀드렸던 태블러라든지 아니면 파워 BI 자체를 처음 데이터 수집에 있는 데이터부터 시각화하고 레포팅할 수 있는 모든 기능 자체가 포함되어 있는 이런 걸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시각하는 거 가지고 결론적으로 최종 레포트까지 할 수 있는 이런 툴들과 함께 빅데이터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컴퓨터의 어떤 뭐 CPU 응대라든지 그런 뭐 CPU 응대들이 되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하고 현재 지금 뭐 많이 쏟아진 데이터들 이게 잘 맞물려서 좀 활용할 수 있는 폭이 많이 펴지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제 바로 다음 주제로 이제 데이터 시각화 아까 활용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기업 내에서도 활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데이터 시각화가 활용될 수 있는 분야들이 어떤 분야들이 있을까요? 특히나 광고 쪽에서 많이 활용이 될 것 같아요. 실제 광고할 때 광고 대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사용자 고객에 대한 라이프 스타일이 중요한데 그 세부 사항들을 오히려 보기 좋게 데이터를 시각화해 주면은 훨씬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뭐 엔터테인먼트 교육, 응용 다양한 이제 산업 분야에서 많이 활용될 것 같고요. 헬스케어하고 실감 미디어,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를 포함해서 디지털 트윈으로 스마트 팩토리랑 이제 스마트 시티는 디지털 트윈이랑 연관돼서 다양한 분야 그리고 뉴스랑 공공정보까지 확대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이제 그 여러 가지 분야에 활용이 될 텐데요. 이걸 이제 각 분야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쭉 이렇게 진화를 할 텐데 어떤 형태의 이런 방향성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한번 좀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존의 데이터는 특정 사용자만 그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근데 그게 데이터가 막 많이 수집되고 그 데이터를 또 많이 보여줄 수 있는 환경들이 되면 그 데이터 가지고 있는 가치를 가지고 공공의 어떤 서비스를 개선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그걸 미리 예측할 때 우리가 20%의 데이터를 가지고 80% 예측하는 게 아니라 80% 데이터를 가지고 20% 예측할 수 있어서 더 정확하게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쪽에 더 활용될 그런 쪽으로 발전할 것 같습니다. 그 사실 현재 공공 데이터가 많이 이렇게 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활용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향후는 이런 그 공공 데이터 컨설팅이나 이런 직업도 분야가 하나 생길 거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러한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이런 것들이 템플릿 비즈니스나 이런 게 플랫폼화돼서 쉽게 개인도 공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인공지능과 좀 결합되면 사실 시각화하는 것 자체도 인공지능이 좀 더 맞춤형으로, 아까 사용자 맞춤형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다 맞춰서 최적의 어떤 시각화를 제시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데이터 시각화를 하는 데 있어서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기술이 뭐 다 항상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이거 진행하는 데서 항상 이슈들이 있는데 어떤 이슈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그 데이터 자체가 신뢰성은 항상 의심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데이터 시각화를 보여주는데 데이터가 저게 진짜 데이터인지 그런 거는 계속 이슈가 있을 것 같고요. 시각화 이제 해석 기준이 그 예를 들어 뭐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그 해석 기준을 어떻게 봐야 하냐도 그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건 이제 시각화 왜곡도 같이 포함되는 거고 또한 이제 데이터 자체가 너무 많이 사용되는 거가 아닌가. 뭐 적절히 사용돼야 되는데 모든 데이터 다 사용될 필요는 없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각장애인 자체는 저희 데이터 시각화에서 좀 이걸 혜택을 못 받는데 어떻게 데이터 시각화가 시각장애인이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도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데이터 시각화는 그 데이터 신뢰성이 사실에 기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다시 한번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데이터가 옛날에는 데이터가 어떤 사람처럼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냥 물건처럼 생각했는데, 데이터가 처음 만들어지고 그 흘러가는 과정들에 대해서 다 이제 이력 관리가 필요하고 그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 그 소유 권한 이런 것도 다 필요하고, 데이터를 생산해서 지금처럼 데이터를 생산해서 하는 사람한테 혜택이 안 가지만 앞으로는 데이터 생산 자체도 돈을 받아야 가치가 있고요. 그 데이터가 중요해서 시각화가 돼서 많은 그 이익을 낸다면 그 데이터를 서로 매매하려고 할 거고, 누가 먼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따라서 데이터 시각화를 빨리 해서 더 많은 이득을 가져갈 거니까 그 데이터에 대한 어떤 범죄도 발생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좀 말씀 나누는데 듣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궁금사항이 좀 있어요. 예, 사실 이제 알면 알수록 또 궁금해지고 또 몰라도 궁금한 것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제 아까 인공지능과 연결된다고 그랬는데 세상에 이제 다 인공지능 적용된 자율주행차도 생기고 로봇도 생길 텐데 어떤 시각화한 정보들이 뭐 교통 표지판이 됐든 디지털 사이언지가 됐든 뭔가 어떤 형태로 표출될 텐데, 그런 사람이 보는 시각화 정보랑 또 인공지능이 보는,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라고 말씀드릴게요. 자율주행차랑 사람이 보는 교통 표지판이 뭐 과연 이해하기가 동일한 하나도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건지, 뭔가 인공지능은 다른 형태로 시각화 표현되어야만 뭐 어떤 카메라로 인식하기 용이한 건지, 그런 부분도 좀 중요한 고민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최근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모든 물건을 다 식별하기 위해서 모든 물건에다가 식별을 부여하는 게 생긴다고 하는데요. 그런 게 생기면 아마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어떤 물건을 인식할 때 맨날 어떤 모양을 보고 사람이 있다 카메라를 인식하듯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인식할 수 있는 일단 코드화가 되어 있는 거, 다 모델링 돼 있고 코드화가 돼 있어서 모든 게 다 코드화가 보여되면 그 코드를 인식하면서
그 AI끼리는 코드로 충분히 주고받지. 아 이게 전화기야 핸드폰 모양이 이렇게 생겨야 돼. 이런 데이터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시각화 관련된 부분들이 별도의 인공지능 이해할 수 있는 별도의 이해 체계가 존재할 것이다. 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람이 해석하듯이 하면 정말 데이터가 방대해질 것 같아요. 그렇게 코드를 인식하는 거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재작년에 AI 학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사람이 이미 그 기계 AI가 하는 거를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거를 AI한테 이해시키려고 노력하고 인식시키려고 노력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AI는 AI끼리 그러니까 사회가 만들어지고 사람은 사람끼리 사회가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AI 쪽의 사회는 그 사회 속에서 AI끼리 언어가 발생하는 거고 저희는 저희끼리 언어가 발생하는데 그게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AI가 우리를 배워야지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AI를 배울 거라고 하더라고요. 뭐 저는 사실 조금 다른 관점이긴 한데요. 결국은 모든 스마트 시티라는 게 이제 관리 체계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사람이 이해하는 시스템도 뭐 표지판을 업데이트한다. 그러면 인공지능 이해하는 데 또 따로 업데이트가 같이 맞춰서 항상 이루어져야 하는데 모든 시세라는 게 뭔가 한 거 딱 맞아서 모든 게 다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정보에 서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 수 있는 사실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AI가 발전을 아직 더 가야 되리라고 보는 건 뭐냐면 그 말씀한 것처럼 그런 것들이 먼저 오토메이션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AI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오토메이션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AI가 좀 약간 떨어졌지만 미국처럼 오토메이션 발달된 나라에는 AI가 다른 거죠. 지금 모든 게 다 사람 기억 없이 동작하는 그러니까 시작 끝에 어디까지 몇 프로까지 오토메이션 돌아가냐에 따라서 AI가 어떻게 적용되냐 다 다르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하여튼 이 질문에 던지는 의도 자체는 어쨌든 인공지능 시대이다 보니 뭔가 그런 관점도 한번 같이 좀 고려해서 시각화에 대해서 뭔가를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하도로서 좀 던지고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데이터 시각화가 디지털 세상에서의 필수 요소라고 생각을 드는데 때에 따라서는 반대적으로 아날로그에 시각화에 대한 향수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반대 적에 대한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부연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각화 표시 방식이 좀 아날로그 감성 조금도 좀 중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시각화된 데이터들이 뭐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도 있을 거고 있을 텐데 어쨌든 그걸 뭐 시민들이 시각화라는 형태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어쨌든 그럴 수 있는데 결국은 이런 시민들의 시각화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어떤 사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건지 일상생활에 뭔가가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건지 굉장히 삶의 질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그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어떤 이해와 해석을 통해서 본인의 패턴이나 그 라이프 사이클을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혼선이 덜한 뭐 그런 어떤 전체적인 사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대통령이 바뀔 수 있는 2008년도에 오바마 대통령 자체가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데이터 분석을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유권자 맞춤형 선거 전략을 데이터 분석을 통한 시각화를 포함해서 그런 걸 통해서 약간은 좀 승리했다. 전략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고 우리나라 19대 초선도 얘기 나오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마존닷컴이라든지 구글,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맞춤형 광고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때 이제 실적으로 그런 추천 상품을 어떻게 표시하고 어떤 식으로 광고를 하고 어떻게 타깃을 할지 그런 부분이 제가 할 때는 좀 활용할 수 있는 큰 능력이지 않을까. 데이터를 활용해서 시약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단계까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데이터가 시각화가 정말 쉬워지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복잡하게 할 때 주식 분석가거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 잘 몰라가지고 데이터를 잘 이해 못했던 것들을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뭔가 전문가가 분석해야만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저렇게 간편하게 만들고 AI 연동돼가지고 쉽게 이렇게 표현되면 저도 이해할 수 있으면 제가 직접 하지 굳이 맡길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간편함과 의사결정하는 수준의 간편함은 되게 다를 것 같아요. 근데 기존에 근데 지금 제가 SNS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게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많아져서 사람들이 많이 인식해서 세상이 바뀌고 있는 것처럼 데이터를 더 쉽게 많이 접근할 수 있다면 그러면 더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사실 이제 그런 관점일 수 있는데요. 결국은 시각화된 데이터가 어떤 컨텐츠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것도 비즈니스로 뭔가 활용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기회가 좀 있을까요?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충분히 있다고 엄청 볼 수 많죠. 있죠. 어떤 형태가 있었을까요? 시각화된 데이터가 콘텐츠로서 비즈니스 기회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맞춤형으로 어떤 의사결정하는데 용이하게 지금보다는 조금 동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은 지금 시각 데이터가 좀 약간은 템플릿식으로 되어 있다면 어떤 스토리텔링이 가미돼서 어떤 교육이나 이런 쪽에서 애니메이션으로 하나의 시각화 데이터가 만들어져서 비즈니스가 되지 않을까. 그럼 이 자체가 하나의 컨텐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마 그 이모티콘이라든지 그렇죠. 또 아바타 같은 걸 네. 결합해가지고 똑같은 데이터의 표현이지만 그걸 표출한 방법이 그것만 매칭을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로 바뀔 수도 있고 그게 다 비즈니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게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네요. 그렇죠. 지능화된 하나의 서비스로 보여서. 똑같은 날씨 정보도 청각으로 보여주는 날씨 정보 알려주는 것도 누구 목소리를 해줘서 받아들여서 다 달라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시각 같은 것도 어떤 캐릭터가 또 어떤 이모티콘으로 이렇게 표현해주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다 다르지 뭐 않을까. 예를 들면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도 예전에 보니까 뭐 일반 목소리 하면 어떤 뭐 섹시한 아나운서 뭐 아니면 약간 좀 유머스러운 거에 따라서 옵션은 약간 돈을 추가하고도 그 자체를 할 수 있는. 네. 네. 근데 지금 저런 사례가 지금 있어요. 지금 광고로서 근데 실제 그 사이니지에서 비가 온다 하면은 그 이제 그 의류회사에서 비 오기 때문에 비 올 때 입을 수 있는 옷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네, 그걸 시각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해가지고 뭐 비가 온다 그러면 우산을 들고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날씨가 좋을 때는 뭐 어떤 옷을 입으면 좋을지 이걸 마케팅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네, 그렇게 활용되는. 아주 스토리텔링 그쵸. 같아요. 참고로 이번에 맥에서 OS가 바뀌면서 배경 화면이 낮이랑 밤이랑 색깔이 달라요. 지금은 밤이잖아요. 약간 어두워져요. 낮이 되면 좀 밝아져요. 약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좀 시각적인 표현으로서 약간 하는 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실제로 데이터시각화를 이거는 좀 그 일반적인 건 아니지만 그 프로파일링 알아서 하시는 분들이나 데이터 분석 통해서 추적하시는 분들은 저걸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글을 잡고 싶은데 딱 데이터가 눈에 보이게 만들어 달라는 게 요구사항이에요. 자기가 보기 쉽게 프로파일링해서 딱 잡아 범죄를 추적하고 잡는데 수사관들이 할 때 수사관들이 쓰는 시스템에 데이터 시각화를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현실에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시각화는 말씀하신 것처럼 눈에 딱 보이려면 사실적으로 표현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바로 캐치한다는 것은 약간의 중요한 거를 과장 사실을 보여줘야 돼요. 왜곡만 아닙니다. 애국보다는 어떤 그 스레시홀드라든가 특정 기준을 넘는 걸 좀 더 잘 드러나게 보여주는 게 의미 있을지. 그거는 보여주는 화면인데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막게 메시 환경으로 막혀 있는 네트워크에서 범죄자가 추적돼서 여기서 중요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이제 표시할 때 요즘에 그 서버 관리도 3D 그 저걸 넣어가지고 게임 그 엔진을 넣어가지고 서버가 1000대가 있다. 그 중에 한 대가 이상하다. 그러면 이게 쭉 올라와서 그래픽으로 보여져가지고 딱 게임 보듯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보여주는 그러니까 더 데이터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를 보여주는데 얘가 중요하다는 빨간 표시해주는 효과만 주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뭐냐면 그 100이라는 전체 영역 중에 80이 있어요. 그러면 80은 80% 해당되는 게 2답은 이 정도 표현돼야 되는데 80을 기준으로 해서 80 넘은 것만 이제 찾아내기 위해서 81 되면 그거는 아주 색깔을 강조를 한다거나 더 크게 한다거나 유난히 해서 우리 봤을 때
80 넘은 거를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들이 지금 그것도 말씀하신 있고요. 부분이 예. 빅데이터 중에 되게 중요한 부분 같아요. 예. 왜냐면 그게 그러니까 어떤 의사 결정을 하는데 정말 80의 숫자가 중요한지 70이 중요한지 60이 중요한지 자체는 어떤 그거를 써보고 의미 있는 데이터로 분석하지 않으면 비주얼라이제이션을 그냥 보여줄 뿐이거든요. 그렇지. 예를 들면 이 데이터에 70이라는 숫자가 정말 중요한데 밑에 것만 잡고 그냥 비주얼라이제이션 자체는 의미가 없죠. 제가 말씀드려서. 그 자체를 분석해서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의 스킬이라든지 그 분야에 알고 있는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서 다른 팩트를 넣어서 그게 왜 중요한지 자체를 뽑아내는 그 자체가 저는 되게 네.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그 케이스 사례를 하면 데이터가 80이 있으면 80의 요약 자료를 먼저 예를 들어서 넙하게 보여주는 거죠. 아니면 그러면 그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더 이렇게 이게 동적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수락하니 그 부분을 영역을 이렇게 우리 영화에 넣어서 클릭을 하면 이게 그 부분에서 확대돼서 그 영역을 찾아서 그쪽에 있는 부분을 추적해 주는 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는 다 사용할 수 있지만 한 번에 보여주지 않고 그 수사관이 원하는 데이터를 먼저 개괄적 보여주고 디테일은 따라 들어가게 만드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뭐 80%든 70%든 60%든 특정의 어떤 타겟팅에서 필요를 요구해서 하든 결국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지표가 나름대로 뭔가 데이터 시각화에서는 기준점이 되는 지표가 뭔가가 기준이 지표로서 있어지지 않으면은 그거는 판단 기준이 없는 절대 판단할 수 있는 그렇죠. 레벨이 네.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데이터 시각화를 판단하는 것들은 전문가 영역이지 일반 사람이 단순하게 시각화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그 의사결정에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고 미래에도 굉장히 무리라고 생각해요. 시각화는 그냥 보여주는 거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문가 영역이 어떤 뭐 경험치라든지 또는 말씀하신 어떤 지표를 보고 이거 지표의 중요 포인트를 넣어서 어떤 게 할 수 있는 걸 뽑아내는 자체를 좀 여러 가지 경문서를 돌려서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좀 결국은 전문가의 백그라운드가 들어가셔야 된다는 당연하죠.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목적에 따라서 이제 사용자 맞춤형으로 시각화를 시키는데 인터랙티브 데이터 시각화의 세 가지 도구에 해당하는 게 바로 아까 필터링, 그 다음에 아까 하이라이팅, 그 어노테이팅 그 세 가지 도구를 지금 인터랙티브 데이터 시각화에 활용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필터링이라는 게 아까 몇 퍼센트를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필터링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데이터 시각화를 보여준다는 건 X, Y, Z 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팩터 자체가 데이터 나오는 자체가 세 가지 데이터가 나오는 데이터는 100가지도 넘어요. 그럼 그 중에서 필요 없는 것들은 말씀대로 필터링을 해서 버려버리는 거고 그 중에 의미 있는 것 자체를 어떤 데이터화 시키고 시각화 시켜서 결론을 보여주는 거지. 그거를 팩트를 이게 가장 중요한 팩트가 뭔지 1번, 2번, 3번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를 구사하기 위해서 그걸 필터링 하는 거네. 일단 뭐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먼저 좋은 말씀 해주셨고 더 많은 말씀 나누고 싶은데 좀 시간이 좀 많이 늦어가지고 몇 가지 더 질문이 남아있기는 하는데 아마 그 질문은 좀 말씀 나누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선에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기억을 해야 할 만한 키워드 몇 가지를 한번 쭉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쭉 보면 뭐 제가 순서 있게 말씀은 안 드릴 텐데 일단 나왔던 게 이 데이터 시각화하면서 뭐 예쁨이라는 단어를 떠오르신 분도 있고요. UX, 또 분리수거, 아까 필터링 이런 관점 때문에 나온 것 같은데 또 대시보드, 또 사용자 니즈, 문제 해결, 지표, 콘텐츠, 사실적 이런 단어들을 좀 집어주셨고요. 또 거기 추가적으로 심플, 목적, 의사결정 용의,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라이프 스타일, 스토리텔링, 공공 데이터 활용을 또 집어주셨고요. 그리고 이슈 관점에서 데이터의 신뢰성, 해석 기준 이런 관점의 키워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이런 주요 키워드를 쭉 기억을 해주시고 데이터 시각화는 이런 거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오늘 말씀 나눴던 것들 요약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6월의 첫 트레드톡 데이터 시각화라는 주제로 늦은 시간 말씀 나눴고요. 하여튼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